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토론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말씀, 우리 비전 선데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오지 못하셨더라면 리피 선데이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링크와 그리고 소개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꼭 설교를 듣고 오시면 리피 선데이가 훨씬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 드디어 노크교회 11주년 비전 선데이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11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1주년을 또 맞이하시고 지나가 보시니까 또 목사님 어떤 느낌이세요? 뭐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고 제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는 느낌이라 좀 설레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 목사님의 비전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또 비전 선데이 보통 한 주만 하고 끝났었는데 그것에 이은 말씀이 같이 나왔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혹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또 이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 이어졌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날 또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네. 그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번 들었어도 우리가 다시 반복했을 때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주에서 4주 정도 그렇게 비전에 관련된 장애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지점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비전 시리즈가 맞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2025년에 물론 공통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비전 시리즈가 2025년에 우리 노크교회 비전 아이머 스토리텔러에 적용하는 깊은 적용점들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잘 활용한 인물들 아니면 스토리에서의 또 하나님의 입장, 우리의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게 되면 더 입체적으로 더 와닿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아이머 스토리텔러로 살 수 있는 실천적인 장들이 펼쳐지는 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엔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 스토리가 모이면 스토리 두 개가 모이면 컬처가 되거든요. 스토리 세 개가 모이면 이제 컬처가 되고, 그러니까 스토리 두 개가 모이면 대화가 되는데 스토리 세 개부터 이제 컬처라는 것이 구성되는데, 그래서 그 스토리 이 비전 시리즈가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컬처에 대해서 노크의 컬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 이것들을 잘 정리한 또 컬처 가이드를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연결이 돼요. 네. 네. 그 스토리텔러에서 그러면 이 비전 시리즈 때는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장으로 보는 게 조금 설교의 이해가 쉬울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리즈 끝날 무렵에는 그걸 잘 지키고 싶어요. 스토리텔러의 삶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컬처 가이드로 아마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또 크루 나잇이 있었을 때 우리가 리피 선데이는 2주에 한 번씩 크루 나잇의 크루 디스커션 페이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는 크루 나잇이 있지는 않아서 크루 디스커션 페이지로 진행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교회 이야기를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해드리자면 크루가 벌써 두 크루는 화요, 토요, 오후 크루는 20명이 이제 정원이 됐어요. 그리고 목요 크루도 곧이고 토요 오전 크루도 이제 곧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노크교회 크루는 맥시멈 인원을 15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5명도 정말 맥시멈인데 새로운 크루가 생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 좋은 크루 모임도 많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누가 힘들어지냐 했을 때 둘 다 힘들어져요. 왜냐면 크루 리더님들이
정성스럽게 모든 사람을 20명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음흠. 그리고 또 크루원으로서 내가 크루 리더한테 케어받는다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직접적인 식사나 어떤 영적인 대화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이 케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노크 교회는 크루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마음의 리피 선데이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아까 목사님께 있었던 2명이 모이면 대화가 되고 3명이 모이면 문화가 된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러끼리 얘기하신 분들, 내가 스토리텔러로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또 계시다라면 주저 말고 한번 리더의 자리에 저는 초청을 해보고 네. 싶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제 계속 광고를 막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제 문화로 얘기하고 스토리텔러로 섭시다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리더가 되어 주세요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크다라고 여길 때는 이젠 팀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노크는 이제 사이즈나 스케일 면에서 하나님이 광범위적으로 쓰시기에 좋은 그렇게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체적인 우리보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슈들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커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는 팀이 필요하다는데 그 팀만 모여 있으면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리더가 세워져야 비로소 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크루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크루 리더가 없는데 크루들만 모여 있다. 크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줄 리더가 있어야 크루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리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은 문제를 한 번에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것은 리더인 거죠. 성경 곳곳을 봐도 하나님이 시대 전체를 풀 때 사사기에서 선지자를 사사를 보냈고 또 시대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고 이런 것들을 푸시는 걸 보면 한 사람의 중요함 또 그 사람 한 명을 써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리더만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물론 내가 노크를 너무나 사랑하고 노크의 가치를 같이 지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크루 리더로 지원해 주셔도 좋고 먼저 제가 차근차근 한번 단계를 그래도 밟아가고 싶습니다. 미래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루 리더에게 저 코리더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코리더가 다음 크루 리더, 개척되는 크루 리더에 준비하는 자리거든요. 크루 리더를 도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루 리더님들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크루 리더와 공동 리더의 차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공동 리더라고 잘 부르진 않고 그냥 코리더라고 부르는데 네. 그냥 페이퍼에서는 네. 이걸로 통일할게요. 네. 공동 이제 해석하면 공동인데 네. 이러면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크루 리더랑 코 리더가 있습니다. 크루 리더는 크루를 전체를 맡는 리더세요. 그래서 그럼 크루 리더가 원래 2명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그냥 거예요? 크루 리더입니다. 공동 리더를 하면 헷갈리니까. 네네네. 그렇게 여러분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루 리더는 항상 모두 노크 교회는 이걸 생각해 주세요. 노크 교회는 원맨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 리더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 팀의 리더가 한 명 있다라는 건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크루든 팀이든 모든 리더는 2명입니다. 그래서 크루 리더 2분이 계시고요. 그 밑에서 다음 크루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코 리더예요. 그래서 코가 그 코오퍼레이션, 협력하다 코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 코가 아니. 네네. 요 잘 중요하죠. 네,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CO 리더인데 네네. 코 리더인데 이 코 리더는 단순히 크루 리더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맞지만 똑같은 동시에 임무가 내가 곧 크루를 나가서 오픈할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코 리더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기 리더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크루 리더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루 리더와 상의하셔서 또 크루 코치님이랑 막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크루로 진출이 새롭게 개척이 되고요. 저는 크루 리더의 꿈이 있는데 좀 더 문화를 경험하면서 크루 리더한테서 배워보면서 가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코 리더로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크루 리더에 맞는 가이드, 코 리더에 맞는 가이드들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도달해 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하면은 윙어와 리포터가 있습니다. 네, 윙어는 또 재밌게 아이스 브레이킹. 저 이번 주에 진짜 감동적인 얘기 들었어요. 그 성도님 한 분이 자기는 크루 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너무 좋대요. 왜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도 이렇게 평일에 딱 이제 나오면은 마음이 좀 굳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너무 실없는 장난들인데 그게 마음을 되게 이렇게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 해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고해 주시는 크루 윙어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크루들에게서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좀 크루를 활력 있게 돋구어 주시는 분들이 윙어. 그래서 저는 아직 크루 리더에 도달하고 싶지만 활력이 넘쳐요. 저 극이에요. 하시면 크루 윙어 한번 해보시면 좋고 저는 제이다. 제이고 뭔가 적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이중으로 같이 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크루 리포터. 네, 크루 리포터죠.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때도 크루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노크가 계속 존재하게 되려면 크루가 건강해야 되는데 크루가 건강하려면 이 크루 팀들 빌딩 블럭이라고 이야기하죠. 크루, 코리더, 크루 리포터, 크루 윙어가 모두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또 지금 한번 이 리피 선데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유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듣는 사람들이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기억하겠지 절대 못합니다. 계속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주고 그 포지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들으시는 분 중에 조금씩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개를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 꿈꾸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크루 시작할 때 빌딩 블록 소개를 계속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들어야 생각을 맞아요. 하고 네. 리피 선데이조차 노크 교회의 말씀이 삶에서 일어나 움직이기를 시작한 건데 결국 이거는 노크 교회에서 말씀이 삶에서 일어나는 건 크루들이거든요. 네. 물론 크루 아니신 분들도 리피 선데이를 들어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노크 교회는 노크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인 곳이 바로 노크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만큼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루 팀들, 빌딩 블럭들, 뭐 크루 리더님들, 코 리더님들, 크루 윙어님들, 크루 리포님들을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되게 크루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씨가 생기셨다라면 아이머 스토리텔러를 또 크루 빌딩 블럭에서 이 크루 팀에서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코치가 있고 또 크루 이제 교역자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돕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노크교의 모든 시선은 크루와 팀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고해주신 빌딩 블럭, 크루 리더님들, 코 리더님들, 크루 윙어님들, 크루 리포터님들 11주년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노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힘차게 11주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 선데이 2주차 우리가 그러면 아이머 스토리텔러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분열하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굉장한 분열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분열하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엔 분열을 일으키면 뭐든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스토리텔러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먼저 스킬이나 기술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분열로 갔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향하는 꼴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콜 투 액션에. 그래서 이제 연합은 분열의 반대말이 연합이죠. 연합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원리이며 교만과 불순종은 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와 적용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스토리텔러와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바벨탑에서도 존재했던 게 언어였고 또 행동이었습니다. 열심이 있었고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도 말을 하면서 열심까지 있다 보면 어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 언어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동과 열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걸로 가는 거. 제일 나쁜 케이스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는 사실 바벨탑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러는 절대 나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음, 일인데 음. 이 스토리텔러가 사실 악한 스토리텔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라보신 부분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뭐 비슷한 뭐 설교 때도 뭐 이제 이거랑 비슷한 얘기는 욥의 친구들 음. 와서 얘기해 주고 음. 열심도 있죠. 찾아왔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조언들이 욥을 더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없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등단하셨는데 욥의 친구들이 현대판 약간 바벨탑 느낌이고 그 당시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던 이유는 그걸 바라보면서 언어든 열심이든 바른 방향을 찾는데 그게 이제 상실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바벨탑이 쌓여지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게 사실 난 아이머 스토리텔러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비전, 마음의 불씨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불씨나 표현이 예, 예. 다르고 다르다고 저는 지금까지 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랑은 모든 것을 허다한 것을 덮는다.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쓴소리도 나가고 사랑하다 보면 위로의 말도 나가는데 결국 그 사랑이라는 관점을 놓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좋은 결과인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사람은 사랑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고 있구나. 내가 사랑으로 얘기해야지. 요 부분을 잘 관철시키고 간다 그러면 당장은 뭐 그럴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었어. 서로가 아끼고 있었어. 요런 게 남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사랑이라는 그 진짜 코어 그 사랑이라는 것만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예,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에서 출발하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유럽 성당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기념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크 교회가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이 아닌 움직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크루에서 그리고 이런 여러 상황에서 교회 크루라는 것도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크 너무 힙하대.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랜드마크인 겁니다. 근데 노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기로 시작했대. 노크 때문에 서로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대. 이건 무브먼트. 그러니까 노크 너무 힙하니까 방문해보자는 랜드마크가 되는 거고 거기서 방문했지만 방문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도 거기서부터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야 너도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를 만나서 다른 자기의 스토리가 바뀐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 이건 이제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신앙과 똑같은 이야기네요. 나에서 멈추면은 사실 그거는 기념물이 되는 거죠. 네. 오, 저 사람 잘 믿었대. 기념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브먼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념물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텐데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한테 무브먼트가 됐죠. 저게 생명의 움직임, 저게 사랑의 시작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스토리텔러네요. 그게 스토리텔러네요. 그렇죠. 예. 예.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크루가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오는 예, 거. 무브먼트로 넘어가야 되는 내가 거죠. 좋아하는 교회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게 되는 거. 그게 스토리텔러군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로 끝나면 랜드마크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이제 바벨탑 사건 같이 그냥 보면 언어도 있고 열심도 있고 별다를 게 없는데 결과는 참혹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만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랜드마크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서로가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서로가 이끌어 줄 때 무브먼트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생명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 교회 표어를 보면 그거 자체가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돌아오게 만드는 막 그런 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크가 이제 계속 민감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만부터 되게 큰 스토리텔러가 이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불순종에서 출발하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노아의 아들들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이 2장 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면서 완전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어요. 9장에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흩어져라 그거거든요. 자, 곳곳에 흩어져라 이건데 단지 2장 넘어와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뭉치자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뭉치자가. 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불순종인 거죠. 그냥 그 하나됨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근데 그것도 목적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모이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인데 흩어짐을 면하자가 목적이 돼 버리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회초리 들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한 것이 내 팀, 그죠? 마이 팀, 네크루. 내 크루. 뭐 우리 팀은 언제 줘요? 뭐 우리 저 팀은 주는데 우리 팀은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되게 그 하나란 느낌이 없죠. 나눠졌죠. 나눠졌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뭐라고 하지만 사실 소형 교회라고 늘 바른 건 아닙니다. 뭐 맞습니다. 대형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시선도 잘못된 거고 맞아요. 그렇다면 뭐 작은 교회는 무조건 오라? 아니야. 작은 교회도 내 팀 너 팀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냥 그 교회는. 맞아요. 특별히 뭐 그 조금 작은 교회를 올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 좀 더 가족 같고 공동체 같고 그렇다라면 저는 대형 교회에서 그걸 못 이뤄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규모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 80명 요새 7, 80명 예배를 와도 다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가족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맞아주는 환경과 그런 모든 그룹들 모임들이 그런 것들을 작용하게 하는데 그거는 규모가 클수록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건 맞겠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근데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저 목사님 말씀처럼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럴 수 없는 안 거죠. 그래요. 뭐 작은 모임 가도 소외감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큰 모임 가도 여기 너무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이 느낌 있는 거라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큰 모임 갔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맞아요. 막 인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는데 3-4명 모임에서도 아무 말 하기 싫고 이럴 때도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지 이건 규모와 숫자로 야 거기 100명 모였어? 가족 같겠네. 동시에 어떤 사람 100명 모였어? 가족 같지 않겠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숫자와 규모로는 가족 같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측도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루가 중요해. 네. 우리는 가족적인 걸 가족적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유지하고 건강하게 운영하려면 크루와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 이것이 없이는 정말 10명 교회 와도 대형 교회 느낌 받을 겁니다. 어떤 그 네거티브한 여긴 뭐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사실은 뭐 속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소속이 되게 중요해요. 소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 크루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소속감을 가졌으면 다른 크루와 다른 팀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는 마음이 있지 않다라면, 맞습니다. 예, 그게 필요해요. 예,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이미 크루에 속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랑 우리 교회는 좁아서 되게 많이 알잖아요. 지나가면서 얼굴 알 필요가 없어라는 생각하는 순간 옆 사람 바로 알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예를 들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해주고 우리 크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크루원들과 또 교류하고 또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막 넘나드는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예를 들면 뭐 풋살을 한다든지 케어 크루를 한다든지 그럴 때 원래 둘이 크루야? 막 물어볼 정도로 아닌데요? 그런데 너무 친해. 근데 또 제가 또 데리고 올 거예요. 막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힘이 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웰컴 팀과 커넥트 코너 팀에게 새로 오신 분들이 내적 친밀감이 많아요. 맞죠. 웰컴 팀한테는 지금 이제 웰컴 팀 이게 모든 팀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요. 웰컴 팀도 많이 필요합니다. 웰컴 팀 이제 준영 리더님, 미애 리더님 그리고 유란 리더님이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니까 계속 환영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있고 잘 몰라도 커넥트 코너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랑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맞아요. 것들이 있어요. 네. 참 그 팀들은 어느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귀한 팀이죠. 네. 우리 교회 첫 인상을 주는 팀인데 참 잘해주고 계시고 그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루라는 지점까지 안착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첫인상 팀에 함께 있는 우리 파킹 팀. 파킹 팀, 파킹 팀 중요하죠. 두 분 되셨습니다. 네.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주차를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처음 맞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네. 우상이셔야 돼요. 조끼 입고 가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 팀 우리 팀 아니할 수 마이 팀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전 이 첫인상 팀, 첫인상 부서, 파킹 팀, 웰컴 팀, 커넥트 코너 팀을 보면은 또 쉽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스트도 있습니다. 게스트, 가이드, 게스트. 그죠? 가이드는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게스트 지금 뭐 예슬 있고, 올리비아 리더 올리비아 있고. 네, 엄청나죠 거기 지금. 사실 들어왔는데 또 친절하게 자리까지 안내해 준다. 그건 너무 앉고 싶고 친절하게 명확한 자리를 안내해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거 하나 하나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 맞아요. 워낙 또 잘해 주시니까 저라도 너무 기분 좋고 안심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근데 이 두 번째에서 이제 불순종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거 뭐 실천적인 거 지금 뭐 커넥트 다른 것들을 바라보세요 얘기했는데 목사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우린 모일 때마다 말씀을 편다. 그게 사실 크루 디스커션 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죠. 그리고 프레이 퍼스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 말씀의 장을 여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9장에서 흩어져라라고 했는데 번성해라 했는데 11장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자기 의견 나온 거거든요. 마이 오피니언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9장부터 11장 사이에 예배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것들이 없었고 또 이것들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오피니언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내 오피니언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주장하고 행동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결과적으로 내 주장만 남게 되고 그 주장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상황이 가속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크루 리더님들을 통해서 빌딩 블러 분들을 통해서 크루 리더님들은 정말 좋은 크루 디스커션을 나누기 위해서 리피 선데이를 꼭 시청하시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목회자랑 크루 코치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저는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정말 네, 리핏 선데이를 녹화하고 또 리핏 선데이가 이제 방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빌딩블록 분들이 정말 100% 200%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있습니다. 뉘앙스, 전체적인 막 간절함, 뭐 칭찬, 아쉬움, 뭐 열망 이걸 읽어내는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한 친구가 됐을 때 그 사람의 기쁜 모습만 알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갈급해하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것을 열망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다 알았을 때 우리는 점점 깊은 관계가 되듯이 저희는 목사님과 저는 노크 교회는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열망, 교회에 대한 아쉬움들, 이런 갈급함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 토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노크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리피 선데이를 통해 더 또 기쁜 얘기가 듣고 그래서 주중에 리피 선데이 막 스토리 올려주시거나 들었다고 연락 오면은 되게 감사하고 되게 기뻐요. 되게 행복해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진짜 큰 힘이 돼요. 예. 네, 그래서 막 지금 시청 중 하면서 스토리 올라오시고 하면은 스토리에 막 이만큼 편지를 쓰지 못하지만 막 진짜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더 플랫폼을 이제 하나 좀 늘리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팟캐스트. 예, 팟캐스트 쪽으로도 그냥 오디오 편을 그냥 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운전하거나 팟캐스트는 또 이제 운동하면서도 그냥 좀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해서 많은 좀 듣는 기회들을 좀 열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설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연합의 원리를 살짝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비전을 품었지만 같은 비전을 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냐라고 했을 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크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사람인가, 바벨탑의 연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 좋은 연합을 할 것인가, 기도의 연합을 할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기서 뭐 구하면 주신다 이건 늘 살펴본 거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해 나한테 구하면 이 부분이란 건 힘든 일 터졌을 때 기도하라도 맞지만 나랑 같이 기도할 사람부터 찾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탑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합이 되는 것이고 나랑 같이 불평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 이거는 바벨탑 모임이 되는 거겠죠. 아, 네. 마음이 탁 막히네요. 그렇죠. 같은 카페에 모여 있어도 바벨탑 모임인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구할 같이 구할 두세 사람의 기도의 모임인지는 사실 겉으로만 봐선 모르지만 그 동기를 본다 그러면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문제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함께 기도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리고 공통 기도 제목 뭐 나라부터 뭐 교회를 위한 뭐 이런 기도들을 같이 하고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같이 매일매일 이제 해서 기도했다고 올리는 방이 있는데 그 기도방이 이제 뭐 시즌에 한 번씩 기도를 이렇게 바꿉니다. 왜냐면 이뤄진 게 있고 해결된 게 있고 있어서. 근데 저는 사실 이 비전 선데이 두 번째 말씀이 우리는 매년 아마 프레이 퍼스트랑 비전 선데이랑 겹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프레이 퍼스트를 딱 마친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 프레이 퍼스트가 또 우리가 20일 함께 기도와 금식하는 시간이 9월이잖아요. 그랬을 때 9월까지 2025년에 첫 8개월 동안 함께 기도할 기도 피플들을 찾는 게 전 또 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 만나서 우리 다음 프레이 퍼스트까지 난 2025년에 이런 것들이 좀 기도를 하려고 한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런 기도할 사람을 또 찾는 것도 전 추천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당장. 리피 선데이를 들으신 당장. 네, 그리고 크루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팀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바로 있을 겁니다. 삶에 네. 있어서. 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지워 가시는지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멈추신 방법을 보면 언어를 소통 못하게 하셨다라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장 쉽게 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은 대화와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에 적용하자면은 교회를 멈추게 하는 공격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단순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 바로 말이죠, 말. 그래서 서로 말을 함부로 할 때 분열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과 분열의 씨앗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네, 직접 얘기해 주신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마음에 불평이 있는 게 가득하니까 불평이 불평을 나오는 거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 관리할 게 아니라 마음 관리부터 해라. 근데 그 음, 마음에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켜야 될 마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가장 그 복음에 기초한 그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마음을 지키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의 말일 수밖에 없고 사랑의 말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불평이라는 난 원래 시니컬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게 시니컬한 거죠. 예, 예. 마음이. 그러니까 아, 가능성을 보지 않고.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결과적으로 신앙적으로 좋게 예수님처럼 하려면 우리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인간은 보는 데서 닮아가는 데서 이제 성장하거든요. 보는 걸 닮아가요. 음, 그럼 내가 뭘 보는지에 따라 사실 그거 음, 그대로 레퍼런스 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좀 마음이 당장 그러면 당장 좀 유해지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시편을 읽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 시편은 일단 어 전체적인 뉘앙스는 감정을 참 많이 드러내요. 근데 감정으로 된 책만은 아니거든요.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도와주소서로 되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근데 시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정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책 시편 아니면 누가복음을 좀 추천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기 때문에 좀 친절하고 묘사도 길고 자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여성적인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난 참 메마르고 빨리빨리를 좋아했어.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시선이 길고도 깊구나. 여기서 오는 걸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책을 추천한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시편을 좀 읽으시면서 좀 그런 마음들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좀 맞추는 거. 좀 그게 음.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저도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 생각나는데 주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항상 모이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있는 건지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꿈을 꿨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체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 목사님의 그 닮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오늘 사실 제가 보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논할 게 있다면 노크교회 온다면 굳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희망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소망과 희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로 체인징하는 것도 되게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교제권 확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망했던 왕들이 이제 열왕기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지내다가 교제권 잘못해갖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제 같이 망했던 왕들도 나오고. 근데 잘만 사귀었으면 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처벌마다 마땅할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비를 베푸는 왕을 만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제권을 결산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사역을 뭐 제가 오래 했다고 하면 이제 11년밖에 안 해봤지만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아 그렇게 네, 됐네. 네. 안 했지만 늘 불평이 가득한 모임을 하면 결국 신앙과 교회가 멀어지더라고요. 그죠. 교회 떠나죠. 결국에. 네. 그걸 떠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신앙적으로 그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일단. 맞아요. 네. 차라리 그 말씀 들리는 대로 가는 게 그룹들이 계속 같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곳에 계시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권면드리고 싶은 건 그 모임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교회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크교회 가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할 생각이 있다라면 추천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크교회가 너무 좋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결국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닮고 마음과 생각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곳을 저는 명확히 얘기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제 컬처 가이드 예전 컬처 가이드나 이제 팀 플레이북을 보면 모든 문제는 갈등이 나오는 문제는 결정권자와 이야기하세요거든요. 사실은 결정권자 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을 빼고 얘기를 나누면 이게 쾌감이 있지만 그것도 잠시고 되게 찝찝하면서 거기서 이제 불만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해결해야 되는 갈등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정권자와 내가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많은 대화가 가성비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실제적으로 문제도 풀리고 해답도 얻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지켜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가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꿈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올바르게 얘기하는 것으로 먼저 들어가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2025년에 마음과 말이 바뀌면 모두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처럼 모여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뭐 행동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 안에서도 위로와 격려는 있었겠죠. 조금 더 쌓아 올려 힘내자. 근데 그 방향 잘못되면 다 사실은 해적선에 탄 해적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첨예하게 도려내고 싶었고 지적하고 싶었고 그랬을 때 사탄은 울분을 토하는 거죠. 야 얘네 그냥 단순히 연합만 시켜서 내가 싹 방향 돌리려고 했더니 거기에 깨있네. 거기에 깨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네. 그거를 건드린다고? 사탄을 우울증 걸리게 하고 싶어요. 교회가 사탄을 미치게 해버리고 싶어. 네,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시리즈를 통해서 사탄을 미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노크교회 네.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리피 선데이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크루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불타는 마음,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셔서 그런 생각이 들으셨고 리피 선데이를 끝났는데도 내가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머릿속과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맴돈다면 크루 리더님들을 도와주세요. 맞아요, 진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곧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팟캐스트 목사님의 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 제가 가제는 선을 넘는 이야기. 선을 넘는 이야기가 이제 챕터별로 또 우리가 리피 선데이처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북 콘서트도 있지 않나요? 네, 북 콘서트도 하루를 또 토요일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아마 2월 첫째 주 때 네, 그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이제 공지가 나가겠지만 그런 시간들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리피 선데이처럼 사사치 분해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또 책을 읽으신 감동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또 이것을 불을 계속 지펴갈 수 있는지 사인회도 같이 하죠. 그날 북 콘서트 있죠. 네,
저자 사진에서 같이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진짜 단순히 목사님의 이 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들어가서 계속 리피 선데이처럼 작용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읽으셨다라면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가 또 비전 시리즈를 가지고 비전 선데이를 이어가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은 되게 큽니다. 그게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큰 힘이 되고 교역자를 돕고 리더를 돕고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노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크루 디스커션을 가지고 또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